어, 제가 여성연구원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원고 매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청탁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뭐 매수를 제한하고 얼마까지만 해달라. 근데 쓰실 만큼 쓰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원 없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200개가 달린 굉장히 긴 논문을 쓰게 돼서 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화가 그동안 감사합니다. 논문은 길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자료집에 70쪽을 보시면은요, 제가 이번 논문을 쓰면서 얻어진 결론, 그리고 왜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3.1운동 하게 되면은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 그분 한 분이 두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이화학당의 3.1운동이 유관순 혼자 한 것 같은 그런 외부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 도표에 보면은 15명이 3.1운동과 그 전후로 한 독립운동에 관여하셔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식 서훈을 받은 분만 15분이 됩니다. 그 외에도 33분이 그러니까는 이제 18명이 더 추가가 되죠. 이분들은 이제 유공자 표창은 받지는 못했지만 자료가 아직 덜 발굴이 돼서 서훈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서훈을 받으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역할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화학당과 3.1운동에 대해서는 유관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33명의 이화인들이 3.1운동에 개입을 했고 또 투옥됐고 희생됐고 그래서 민족대표 33명과 똑같이 이화학당 33명이 3.1운동을 주도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 논문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화학당이 이렇게 3.1운동 때 대거 참여할 수 있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자료집 6쪽을 보시면은 이화학당을 설립하셨던 메리 스크랜턴이 1888년, 그러니까 영화소동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첫 학기 맞이했을 때, 그때 이제 16명 학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그 선교보고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선교보고를 읽으면서 이화가 추구했던 교육의 내용, 가치, 이념, 철학 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용한 7번 주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글자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한문이나 영어, 심지어는 한글조차도 전혀 읽을 수 없었고 반 이상이 기초문자도 쓸 수 없었다. 우리는 세속적인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다. 매주 첫째 날 어린 학생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한다. 학생들은 이미 복음서의 상당 부분을 배워서 알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규모가 작지만 주일학교 모임을 갖고 있으며 주간 중에 첫 시간은 기도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 방에서 자기네 언어로 자기네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토론한다. 우리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나중에 이들이 이 나라의 큰 축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 짧은 글이지만 결국 이화학당이 추구한 초창기 교육은 언어 교육을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문과 영어와 한글, 언어는 모든 학문으로 나가는 통로죠. 그래서 언어를 깨우쳤다는 이야기가 저는 여성이 의식과 자의식을 개발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성경과 기독교의 메시지가 주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교사가 개입되지 않은 방에서 자기들 방에서 자기네 언어로 자기네 방식으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 이 토론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토론 교육은 봉건적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토론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자의식이 개발이 되고 결국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또 자기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식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선교사들은 이 나라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이것이 아마 메리 스크랜턴이 첫 번째로 이화학당에서 추진한 교육의 내용.
그걸 이어받아서 로드 와일러는 2대 학장인데 그분은 이화의 교육의 지침을 서양인을 만드는 게 아니다. 서양 사람들 모방시키는 게 아니다.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화의 교육의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마치 서구의 문화, 서양의 학문을 가르치고 영어로 주로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미국인들을 만드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화학당 학생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보다 나은, the better Koreans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쪽에 보면은 거기에 정동제일교회가 그동안에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1897년부터 이제 새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때 교회 청년 토론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화학당에서는 최초로 학생 자치단체, 선교단체가 만들어지는 게 조이스회입니다. 그리고 정동교회 남자 청년들은 월은회라고 또 다른 남자 청년회, 여자 청년회 모이는데 189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청년 토론회가 열려지는데 그때 주제가 여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난요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교육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연사로 나선 사람들은 다 남성 회원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여성들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교육 지지자 편에서는 서재필 박사, 김영근 선생 다 정동교 교인입니다. 반대편에 나온 게 윤치호예요. 그리고 이제 김영근, 죄송합니다. 아까 찬성편에 조성규라고 배제학당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분위기가 이게 여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좀 아직은 시기상조다. 뭐 이런 류로. 그래서 윤치호 씨가 주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강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제일 마지막 인용문 9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영웅 열사들이 공을 이루며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을 때 지분을 단장한 여인이란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이거 윤치호 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교중 부인들이 말씀하되 이화가 하와죠. 비록 죄를 지었으나 마리아가 아니시면 예수께서 어찌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리요 하여 형제와 자매들이 일장 토론을 하였더라. 저는 바로 제일 마지막 문장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일장 토론을 했다. 이거는 조선 사회에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결국 남자 회원들과 토론을 했던 분들이 조이스회. 그래서 회장은 프라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끌어 나간 분은 여메레라고 하는 이화학당 초기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성 조직을 하면서 그런 남성의 동등, 양성 동등의 입장에서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여성 의식들이 평등 의식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나라 문제에 대해서 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게 바로 독립협회 때 이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 물론 이화학당 학생들이 가서 뭐 시위를 하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덕구라고 하는 독립협회 회원들이 보부상들에 의해서 타살됐습니다. 그 장례식이 이루어졌을 때 이화학당 학생들이 1898년 12월인데 이때 그 장례식장에 가서 소위 말하면 찬미가를 불렀다고 이렇게 독립신문은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조가죠. 찬송가를 부른 거죠. 이거는 유교식의 장례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형식을 기독교적인 장례 의식입니다. 그거를 이화학당 학생들이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소복을 입고 가서 이 찬미가를 불렀다. 이제 이런 것이 학교에서 배운 토론회를 통해서 자의식이 형성이 되고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의식이 이제는 나라 문제에 대해서 시국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구국기도회가 상동교에서 남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화학당에서도 조신성이라고는 언문교사가 중심이 돼서 구국기도회를 매일 열었습니다. 바로 이 조신성은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이 맹산에서 무장투쟁을 하게 되는 그런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화학당은 이미 한말 때 독립협회라든지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에 개입을 하면서 어쨌든 여성들이 이런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걸 단지 정치사회운동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 운동의 개념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화의 3.1운동의 배경에서 하란사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란사 선생은 기혼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여성의식을 가지고 이화학당을 찾았고,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가 거부했지만 이게 호롱불을 꺼가지고 이 우리 조선 여성의 형편이 지금 이 불이 꺼진 방과 같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먼저 배워야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것 아니냐. 아주 유명한 얘기죠. 호롱불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이화학당에 들어온 다음에 게이오스에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하워드 대학, 그다음에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에서 한국 여성 최초의 BA 학위를 받고 1905년에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07년부터 이화학당 총교사가 됩니다. 이분이 이화의 총교사로 이제 분명하면서 어쨌든 이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문회 활동입니다. 이문회는 원래 1907년에 조신성 선생이 처음에 조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문회는 그때 당시 이화학당 내에 학생 선교회라든지 공주회라든지 십자기회라든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서클은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념 서클은 이문회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문회는 말 그대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의사를 발표하고, 그것이 이제 1920년대까지 계속 이화학당 내에 이문회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문회를 지도한 분이 바로 하란사죠. 그래서 이 이문회를 통해서 이화학당 학생들이 단지 종교학교로서의 학내 문제, 그 교육 문제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민족 문제까지도 의식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하란사 선생이죠. 이분이 1916년에 미국에 갑니다. 원래는 이제 감리교회 총회에, 미국 감리교 총회의 한국교회 대표로, 그래서 배재학당의 신웅호 선생이랑 함께 평신도 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유창하니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총회 참석한 다음에 바로 돌아오질 않아요. 신웅호 선생은 바로 돌아왔지만 1년을 더 거기서 머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파이프 오르간 모금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동교회 그게 1918년에 설치가 됩니다.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죠. 이제 이것으로 이제 유명한 김애식 교수라든지 모든 이화의 음악과 해방 후에 교수가 되는 분들이 그 파이프 오르간으로 수업을 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1년 동안 미주에 머물면서 교포 사회를 이분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 미주 지역에 하와이, LA,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까지, 그래서 이 미주 지역의 그 교포 사회에 모금 운동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미주 지역의 민족 운동, 안창호 선생이 그때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이런 민족 운동 단체들과 연계합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될 세계 질서에 대한 개편에 대한 나름 정보 파악을 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이분이 이화에 돌아왔다가 1919년 2월 중순에 중국으로 망명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의 독립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민족운동 단체들과 연계하고 교류하면서 이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연락망을 하란사 선생이 캐치하고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 돌아와가지고 이화학당에서 계속 가시다가 이분이 손정도 목사님, 정동교회 담임이었는데, 이분은 가츠라 암살 음모 사건에 체포돼서 하얼빈에서 1913-2년부터 국내로 압송돼서 옥고를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머물면서 정동교회에서 담임하셨던 독립운동가죠. 이분과 연계해서 추진한 것이 의친왕 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평화회의에 의친왕을 대표로 파견하자는 그런 운동을 손정도 목사님과 하란사 선생이 추진을 하다가 결국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하시는 바람에 그 운동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제 3.1운동 직전에 2월 중순에 이제 하란사 선생, 손정도 선생 다 북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에서 바로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시죠. 그렇게 해서 하란사 선생이 1916년에 돌아오신 다음에 그때가 바로 1회 졸업생이 나온 직후입니다. 그래서 신마실라, 그 다음에 김앨리스, 그리고 이도로시, 이화숙 선생이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 때는 대학과 졸업하면 무조건 이화학당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화학당의 나름대로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료집 16쪽에 보면은요.
1918년 3.1운동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 프라이 당장이 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학당 교사들의 이야기예요. 요즘처럼 오래 근무한 선생과, 이건 하라사 선생을 얘기합니다. 새로 들어온 선생, 대학 졸업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이 하나가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교사들은 모든 일을 하란사와 상의하고 있으며 하란사가 좋다고 하면 모두들 하려고 한다. 이처럼 선배 교사들이 신참 교사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한층 성숙하고 강한 여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간절히 고대했던 바다. 로라, 이분은 해방 후에 1930년 이후에 이화여전 음악과학 학장을 했던 이은나 교수입니다. 인덕, 이 박인덕이죠. 줄리아, 이건 신준여입니다. 그 다음에 헬렌, 이 김알란 박사입니다. 등에게서 그런 아름답고 겸손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고상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덕실, 이분은 3.1운동 때 학생들과 함께 탁골공원 만세에 참여했던 김독실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일, 이분은 승일로 봅니다. 어쨌든 그 성일, 그 다음에 릴리, 마리아 등은 아직 대학 과정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학생이면서도 교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젊은 교사들이 하란사의 지휘 아래 학생들의 정숙한 수업과 정결한 생활 등 기숙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자기 할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 교사진이 아주 탄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3.1운동 참여가 가능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하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 교사가 아니라 한국인 교사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식, 그리고 그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던 자율적인 토론, 그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화학당 학생들의 3.1운동 참여는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요까지가 이제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3.1운동 만세 얘기인데요. 하란사의 순국은 말씀드렸고요. 3월 1일, 이미 정보는 이화학당에 들어옵니다. 3월 이전에. 왜냐하면 신웅우 선생의 회고록에 보면은 1월 21일 저녁에 이제 고종 황제가 승하하거든요. 그래서 1월 22일부터 그게 알려지게 되는데, 가장 정동 선교부에서 그 고종 황제 승하 소식을 제일 먼저 캐치한 인물이 하란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란사 선생이 정동 선교부에서 배재학당 선생과 이학당 선생이 같이 이게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울면서 들어와가지고 고종 황제의 승하 소식을 알려줬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황해덕 선생이 1910년에 이화학당을 졸업을 하고 동경의 여자의과 의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이 황해덕 선생이 28 독립선언식에 참여하고 귀국해서 지금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자기의 모교였던 이화학당을 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박인덕, 그 다음에 김한란, 신준여, 이와 같은 이화학당 교사들과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3월 4일 날 이화학당에서 여성 독립운동 단체를 위한 회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해 가을에 애국부인회 조직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이화에는 28 독립선언 내지는 3월 1일의 선언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학생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1일 정오 오포가 일어났을 때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 그때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업은 없었습니다.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전부 다 시위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프라이 당장은 교문을 가로막고 내 시체를 넘고 넘어가라 해가지고 막았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발빠른 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담을 타고 넘어가서 탁골공원 시위에 참여하게 됐고, 탁골공원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대가 두 패로 나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는데, 서쪽으로 나눠진 패 중에 한 흐름이 정동으로 들어옵니다. 정동으로 들어왔을 때 그 흐름 중에 한 분이 이화학당 담장을 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담장 안에 넘어 들어와가지고 그때 기숙사에 갇혀 있었던 학생들과 함께 교내 만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교내 만세 시위가 벌어진 건 이화학당이 유일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독립선언서가 또 교내에 뿌려지고, 이것이 발전이 돼서 이제 3월 5일 대대적인 이화학당 학생들의 만세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3월 1일 시위가 끝날 무렵에 학생 지도부는 3월 5일 학생연합 시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학교 대표자들에게 연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에도 그게 전달이 돼서 3월 5일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막을 걸 알기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 식사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암암리에 그 시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남대문역에서 시작돼 가지고 종로에 이르는 그 대대적인 시위에 이화학당 학생들이 상당수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현장에서 잡힌 게 아까 얘기했던 김독실, 그다음에 노예달, 유점선, 이런 분들이 이제 김독실은 선생이었어요. 그 선생이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다음에 노예달, 이 공주 출신입니다. 유점선, 강화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신특실, 이건 평양 출신이에요.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체포가 됐죠. 그러니까 체포되지 않은 학생은 더 많고요. 결국 극렬하게 만세를 부르다가 현장에서 체포돼서 옥고를 치른 사람들은 이 4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월 5일 시위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들이 움직입니다. 학교는 3월 5일 이후에 거의 뭐 휴교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2일 날 이화학당 기숙사 내에 있는 박인덕 선생의 방에서 동경에서 들어온 황해덕 선생, 그리고 정신여학교의 김마리아 선생, 그 다음에 동경에서 들어온 나혜석이, 이런 분들이 이제 동경 다 28 독립선언을 경험하고 온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이제는 여성 독립운동단체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여성들끼리 독립운동단체를 하나 만들자, 그 논의를 시작한 것이 3월 2일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또 한 번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2차례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여성들만의 독립운동단체 논의를 시작하는데, 3월 4일 모임에서는 3월 5일 학생연합 시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논의까지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3월 10일 박인덕 선생과 신준여 선생이 수업 도중에 서대문 경찰서에 연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란 선생도 이때 독립운동단체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비밀스러운 모금운동에 관여하다가 이번에 체포되지 않아요. 그때 이제 늑막염 치료 중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저런 상태로 경찰에 체포되면 결국 고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해서 피신시키죠. 그래서 위장으로, 그래서 어떤 외국인 선교사네 집에 어떤 식모로 위장하고, 나중에는 이제 경기도 여주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국부인회가 이제 9월부터 이제 추록한 김마리아와 황해덕을 환영하는 모임에서 초교파적인, 그래서 서울에서는 정신여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학교, 이 두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 중심으로 서울에서는 애국부인회가 조직이 되고, 같은 시기에 평양에서는 이제 숭의여학교, 그리고 정진여학교, 거기도 역시 장로교와 감리교 교회 여성들이 조직을 하는데, 평양에서는 박승일과 그 다음에 손진실, 바로 손정도 목사의 맏딸입니다.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 고등과를 졸업반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평양 애국부인회와 서울 애국부인회에서도 이화학당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관여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쪽에 이하 보면은 3.1운동 3월 10일 날 이제 정식 휴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지방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 얘기가 나오는데, 유관순에 못지않게 유관순보다 더 치열하게 투쟁한 분이 바로 김애은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애은은 3월 3일 평양에서 이뤄진 굉장히 대규모 만세 시위였어요. 여기에 참여해서 투쟁을 하는데, 김병조 목사님이 상해에서 펴낸 한국 독립운동 사략에 보면은 김수은으로 나옵니다. 받을 숫자에. 근데 제가 다른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수은은 애은, 사랑의 자죠. 그것에 이 상해로 넘어가면서 사랑의 자를 받을 숫자로 이게 잘못 오기가 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김애은은 다른 매일신보라든지 다른 길로 계속 나와요. 이화학당의 학생으로서 이 평양에서 투쟁을 하다 감옥에 갇혔다. 43쪽에 제가 그 김병전 목사님의 그 독립운동 사략에 쓴 김애은의 이 얘기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주 106쪽입니다. 적경찰서, 이건 이제 일본이죠. 경찰서에 이르러 김애은이 이제 체포돼서 끌려가서 경관에게 묻기를, 내게 본 남편과 가늠한 남편이 있으니 누구를 섬기는 것이 옳으냐, 정직하게 가르쳐달라 했더니 경찰서장이 말하기를 당연히 본 남편을 섬길 것이다. 그러자 수은 애은이 말하기를 나는 가늠한 남편 일본을 배척하고 본 남편 되는 대한을 섬기리라.
그러자 경찰이 크게 노하여 그의 옷을 벗기고 얼음물을 전신에 연거푸 뿌렸다. 그가 춥다고 하면 불로 달군 인두로 지지고 뜨겁다 하면 다시 얼음물을 뿌려 악행을 수차 행하되 굴복치 아니하고 강경하게 책망하였다. 나중에 이제 뭐 그 고문으로 엄청나게 병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병보석을 풀려나는데 고향의 수완이 이제 황해도 수완이 고향이었어요. 어머니가 데리러 왔더니 그 아래쪽입니다.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나라 일을 하다가 죽은들 어찌하니 되리요. 부모에게 영광이요 욕이 아니오며 소녀뿐 아니라 동포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희생된 자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렵거늘 어찌 나를 만류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끝까지, 그래서 20년대에 이분은 계속 수완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의 활동, 민족운동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산에서 봉화 시위를 주도했던 김복희라는 또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휴교가 된 다음에 자기 고향인 아산으로 갔는데 이때 아산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야간 봉화 시위를 주도하고 그것 때문에 체포돼서 돌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과 유해도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쪽 이하에 이렇게 교사와 재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이화 동문들이, 졸업생들이 3.1운동 내지는 그 이후에 이뤄진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제가 제일 먼저 권혜라를 소개했습니다. 이 권혜라는 이화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3.1운동 당시 개성에 있는 호수돈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화의 유치원 보육과를, 사범과를 졸업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다가 거기에 어윤희, 신관철, 신관빈, 신명철 이런 전도부인들과 함께 여성이 중심이 된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가 서대문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여간방 8호실, 그게 이제 유관순이 있던 방입니다. 그래서 이 8명의 여사 죄수들이 서대문 형무소 8호실 감방에 있었는데, 그때 유관순이 아마 이제 아원에서 공주에서 재판받고 항소심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권혜라 이화 선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혜라는 30년대까지 치열한 투쟁을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로 계속 활동을 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라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규갑, 나중에 한성 임시정부를 처음으로 조직했던 분인데 이분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과 함께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고문으로 순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배화여학교의 김응집 선생, 이분도 이제 3.1운동에 참여했던 분인데 이분의 부인이었던 오한란, 이분도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국 부인회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니까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이화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 그건 62쪽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해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화의 대학부 1회 졸업생 이화숙, 이분이 이제 이도로시인데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에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마실라도 갑니다. 신화숙.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준여로 들어가게 됩니다. 10분 내 정리 부탁드립니다. 10분은 너무 길어요. 1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이화학당 학생들의 그 시위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10대 소녀들입니다. 이 소녀들이 경찰에서는 거의 옷을 벗기는 고문을 당합니다. 치욕적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재판에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26쪽 보시면은요, 유점순. 재판정 앞에서 신문한 내용입니다. 제가 재판관 입장에, 그때 남자가 재판관이었으니까 읽으면 이제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 분들만 읽으세요. 피고는 어찌하여 이번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무슨 불평이 있어서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독립이란 무엇인가? 여자이면서 이런 일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 27쪽에 주 63번입니다. 신특실입니다. 평양에서 온. 또 묻습니다. 독립이란 어떤 것인가? 피고는 독립을 희망하는가? 독립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9쪽입니다) 29쪽에 70번 주 내용입니다. 노예달입니다. 강화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선의 독립이란 것이 피고의 마음에 들었는가? 누구로부터 이런 것을 배웠는가? 피고는 그 운동을 보고 만약 앞으로 이런 운동이 있으면 참가하려고 생각하는가? 그 아래 71번 줍니다. 피고는 여자이면서 어떻게 이 같은 일에 참가하였는가? 결국 이화교육이 이렇게 된 거죠. 글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자기 의사와 자기 생각을 발표할 줄도 몰랐던 여성들이 이화에 들어와서 글을 익히고 기독교 신앙을 학문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자아의식, 주체의식, 결국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이화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입니다. 다. 결국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왜 이런 일에 자기들이 개입을 했는가. 결국 이화에 들어와서 배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 이때 우리는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화의 3.1운동은 33년 동안 진행된 이화 교육의 결실이었다. 감사합니다.